2020년 2월 21일 금요일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 오늘은 집값을 안 잡는 것일까요? 못 잡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10년 이상 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12번째 손님이 와가지고 같은 내용을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길래 제가 오늘 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손님부터 어제까지 12번째 손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길래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과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이거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한 집값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집값은 파고가 주기가 있고 모든 게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그러면서 발전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사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왜 어깨 위에 올라앉아서 지금은 고수들만의 잔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다가 일반인들 가면 상투를 잡을 확률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부동산 하면서 저도 젊은 시절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제가 최고의 친절은 속이지 않는 것,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게 최고의 친절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값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올라가도 금리랑 경제 상황 모든 상황하고 맞부딪혀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면 폭락하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집 한 채 정도는 투자에 제가 기본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안 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안 사고 그러면 집을 언제 삽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든 내리든 준비되신 분들은 항상 자기가 사고자 하는 곳에 집을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 집이 옛날 가격 생각하면 죽어도 못 삽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30년 4년차 하실 때 아주 고약한 마음이 못된 손님을 제가 압니다. 그분 얼마나 악독하길래 60 평생 살면서 주인들한테 이사 비용을 받지 않고 넌 이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게 걸렸습니다. 중개수들은 물론 관리비까지 다 제가 부담하면서 이사 비용까지 다 부담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제가 그 돌아서는 그 아줌마를 불러 세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모님 모든 일을 좋게끔 한다고 했지만은 모든 일이 끝나는 상태에서 제가 아줌마 불렀습니다. 인생 똑바로 살라고.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당신 평생에 집을 사보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다 하면은 평생 못 살고 아줌마처럼 살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가슴에 손을 넣고 똑똑히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없는 사람이 집을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 일자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을 못 사는 사람은 아무거나 해도 못 삽니다. 정부에서 그저 줘도 그런 한은 못 삽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집값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고에서 상승 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 파고에서 꼭대기 정도 왔기 때문에 물론 꼭대기는 인간이 꼭대기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나고 나서는 그게 꼭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원래 주식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꼭 머리에서 팔라고 하면은 인간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꾼들은 어디 가나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꾼들을 잡으려고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권 다 태우는 격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방송하고 신문을 액면 그대로 믿는 모든 분들이 많습니다. 곰곰이 공부를 해서 방송과 언론, 신문, 인터넷 뉴스 등 걸 각종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이번 정부 들어서 19번째 대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권 잡기 전에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정권 잡고 나면은 기득권 세력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수용상의 수원, 용인, 성남 정도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초과됐는데 이제는 꾼들은 다 빠지고 일반인들이 상투를 잡을 확률이 많습니다. 또 꾼들은 옆쪽으로 또 튀어나가겠죠. 또 두더집니다. 그러면 한 번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고 집 없는 분들은 항상 여유가 되시면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집값이 옛날 생각하면 아무데도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을 가격을 잡으려면 왜 못 잡겠습니까? 안 잡고 있는 거죠. 이참에 제가 느낀 집값 대책은 그겁니다. 비과세만 없애도 집값은 당장 잡히는데 급락할까봐 무서워서 못 건드는 겁니다. 대출도 못 건드리고요. 또 민주주의는 선거 때가 다가오면 더더욱 표심을 자극할까봐 더 못 건드립니다. 이거는 야당도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개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달리 했을 때 젊은이들한테 미래가 있고 돈 흐름을 경제 흐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유동자금이 풀린 그 유동자금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사업이 안 되니까 부동산에 다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면 천안까지 다시 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규제하고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넣고 풍선 효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은 적당하게 올라야 되지만은 물가 이상 상승으로 올라면은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이제는 언론과 방송을 믿기보다는 그 이면 내용을 알아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또 기회는 항상 오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12번째 손님을 상담하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은 절대 집을 살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실소유자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오르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내릴 때 내리면은 이제 금리가 바닥금리라고 하지만은 또 이러다가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또 몇 년 전에 하우스 푸어를 대량 양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분수를 인정하셔서 부동산의 모든 것을 몰빵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고, 신종 코로나19가 온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될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텐데 그때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오늘을 한번 해상해 보시죠.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